자, 소설가 구보씨 1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소설가 구보씨 1일이 세태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소설가 구보가 집을 나서서 서울 거리를 배회하다가 종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아무 목적성 없이 백화점도 들어가고, 자, 전차를 기다리다가 전차에 탑승하고, 자, 전차에 탑승했는데 목적지가 없어서 전차 안에서도 심지어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당시 일제강점기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자, 이처럼 실업자 신세로 전락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떤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일면을, 자, 구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저것 무료하니까 돌아다니고 배회하다가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자,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섹시를 만났죠.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섹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자가 구보와 선을 본 여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신기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아, 내가 무료에서 올라탄 전차 안에 예전에 선본 여자가 있다니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이른 거예요. 뭐 크게 우연의 일치인데 그것에까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구보의 어떤 상황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심하고 무료했으면 그런 특별한 의미까지 부여하고자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아,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게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들이 빨리 장가가기를 바라니까 색시를 만나서 또 어떻게 잘 진행됐을까봐 그렇게 계속 물을 것이다라고 구보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게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구보 어머니였던 상황을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대죠. 요새는 어떤 비혼주의자도 많고 결혼을 하나의 어떤 선택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당시에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을 당연히 성인이 되면 해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해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그런 어떤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구보 어머니의 어떤 사고의 어떤 방향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죠. 계속 보시면,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죠. 아, 너 그래도 선본 여자를 다시 만났으면 그 여자한테 말도 걸고 해서 다시 그 인연이 끈을 놓지 말고 이어나가서도 장가가야 될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바라셨는데, 실제 구보는 그런 어떤 성향의 인물이 아니죠.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을 걸 줄 모르고 그리고 외향적 성향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 어떻게 그 여인을 만났으면 잘 해볼 생각을 하지 어떻게 그냥 지나쳤느냐라고 말한다면, 자,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라고 변호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런 아들을 감싸는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또 예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가 내 딸이 하나 잘못한다고 해서 딸을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구박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고 주변 제3자한테는 딸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신의 자식의 어떤 결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장점을 이렇게 제3자에게 언급하면서 자식을 감싸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생각하면 되는데, 크게 작품 전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거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사건의 흐름이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 연결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인물의 어떤 사고의 흐름의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9번이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봐 겁하여. 자, 선을 본 여자와 눈이 마주칠까봐 겁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공감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남자친구와 뭐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가 내가 타는 버스에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그게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럼 9번이 이런 상황에 공감을 하겠네요.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겁하여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그러니까 시선을 회피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9번가. 자, 시선을 회피하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굉장히 소심하고 여린 성향의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볼게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니까 여자와의 단 한 번 만남에 관해 회상하는 동안 여자가 시야에서 멀어지자 9번은 여자에게 아른 채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 이런 성향의 인물이 조금 약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을 봐서 잘 되진 않았지만 9번은 관심이 있었는데 여자가 9번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9번은 여자에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여자한테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볼 걸 라고 생각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본 여자에게 말을 걸지 못한 어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어떤 여자를 떠올리며 행복에 관한 상념에 잠겼던 9번은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버스를 찾아가기로 한다. 거리를 걷던 9번은 우연히 마주친 옛 버스에게 용기를 내어 인사하지만 냉랭하게 외면을 당하고 울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그게 사건 전개에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없어요. 없고 그냥 지금 거리를 배회하다가 전차 안에 올라탔더니 옛날에 선본 여자가 있었는데 왜 말을 걸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자, 그 다음으로는 옛날 친구를 찾아가 볼까 하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 봐도 크게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게 중요한 어떤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 다음 어떤 단락의 소 제목을 보세요. 조그만이라고 해서 첫 어절이 또 제목으로 시작이 되죠. 자,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9번은 남대문 안으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자,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이 없이 양 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9번은 고독을 느끼고, 이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작품이 초반부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고독과 외로움, 극도의 어떤 고독과 외로움을 느껴서 그 무료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집 밖을 나서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점은 집 밖으로 나가서 내가 거리를 배회하고 주변 사물들을 관찰하고, 자,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하면 이러한 무료함과 고독, 쓸쓸함, 외로움, 이런 심정이, 이런 어떤 감정을 잊을 줄 알았어요. 해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집 밖에 나와서 지금 거리를 배회하는데 그러한 극도 외로움과 고독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왜 내가 집에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느껴서 집 밖에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데 오히려 집 안에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 주변의 제3자, 특정 제3자들은 내 주위를 지나치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또 주변 사물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자, 그리고 내가 이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걷는 동안 보고 관찰하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나는 그 속에서 더 큰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껴요.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공허. 공허도 맞아요. 공허도 맞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서 주변인들은 많은데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반은 17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내 친구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갑자기 쓸쓸함과 외로움이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군중 속의 어떤 고독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고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자,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자,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감정이 있을 게다.
도웨이 어떤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웨이 항구와 친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래. 이거죠. 이런 고독을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자, 내가 극단이었던 고독, 극동이었던 외로움 이런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되겠지. 사람들 속에 파묻히면 그 속에서 내가 외로움을 잊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그러나 오히려 이 부분이죠. 군중 속의 고독. 자, 그러나 고독은 그 대합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군중 속의 고독. 이런 어떤 감정을 오히려 더 느꼈다는 거예요. 자, 고독의 어떤 심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갔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상대적 박탈감, 쓸쓸함, 외로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더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들로 여러분이 구보의 현재 심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 없게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 자, 인간 본래의 온정, 따뜻함, 서로의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자, 그런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그 현장에 가서 내가 그런 어떤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인간의 끈끈한 유대와 온정 이런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자, 인간 본래의 온정에 목말라 있었다. 누가? 구보가. 자, 구보 소설가 구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인간 본래의 온정이었어요. 근데 이 온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가야 할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자기들의 어떤 사무와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만 몰두해 있지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내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열심을 기울여서 내가 뭔가를 말을 걸거나 또는 그 사람과 유대를 형성하거나, 자, 그런 어떤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내 옆에 같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온정과 온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이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다. 그러니까 짐을 부탁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짐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 자, 그런 상황을 조금 상징적으로 드러낸 부분이에요. 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인, 자, 당시 어떤 모습을 씁쓸한 어떤 광경을 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자,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다. 자,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자,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서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의식의 흐름이죠. 자, 추측과 상상인데 구보의 어떤 인지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지금 소설 속에 표출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의식의 흐름. 유사한 말로 사고 구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그런 어떤 진술들이 그대로 입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입으로 표출된 것이 지면상에 제시될 때 그것을 이제 문학 용어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의 양을 가지고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백화점을 경영한다는 것은 아무 역시 의미가 없어요. 소설의 어떤 전개 과정에 어떤 사건도 현재의 어떤 이 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죠. 자, 역시 추측과 상상,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것이다. 역시 사고 구술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자,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이 있고 일용 좌파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특정 대합실에서 여러 인물들을 관찰하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구보 스스로가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어떤 사건이 독립된 어떤 사건이 연계성을 지니지 못하는 그런 몽타주의 기법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자염 그는 뿐만 아니라 자, 구보는 자기 자신이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는 매점 옆에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융,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시병일 것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2칸통 떨어진 곳에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봤던 군중 속의 고독에 이어서 그런 군중 속의 고독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 서로에게 짐을 맡기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어서 현대인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요. 자, 이렇게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이런 류의 소설이 1930년대의 어떤 소설류라고 했죠? 첫 시간에 1930년대의 모더니즘 계열 성향의 소설들이 현대 도시 문명의 어떤 화려함 속에 감춰진, 화려함의 그 이면 속에 숨겨진 도시 문명의 부정적 면모에 대한 비판과 자, 그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소설도 이런 부분에서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 현대인의 유대감이 약화된 모습, 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 자, 이런 면모를 비판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 부분은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모더니즘 소설의 어떤 유형의 단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비인간적인 모습. 자,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꺼리는 모습. 자,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1930년대의 모더니즘 소설의 현대 비판적인 모습, 현대 도시 문명의 비판,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부분이고, 자,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1930년대의 모더니즘 계열 소설의 특징이에요.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어떤 소설이 이런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강한 비판을 기반으로 창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누구의 눈에? 구보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가 이런 어떤 현장을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합실에 들르고 대합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을 우연치 않게 관찰하다가 이런 도시 문명의 어떤 폐해, 부정적인 어두운 단면을 관찰한 겁니다. 자,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자, 구보는 소설가라고 했죠?
자, 소설가다 보니까 현대 도시 문명의 어떤 폐해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감 상실, 자,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 세태, 이런 것들을 대학 노트에 옮겨 적었다가 나중에 소설로 창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의 모티브를 잡은 거예요. 소설 창작의 모티브를 잡은 현재의 상황. 자,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쓰고 린네르 스멜이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구모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그래서 나는 온전과 온기, 사람 사이의 어떤 냄새, 자, 그런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대합실에 왔는데 연속적으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찾아올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죠. 실망한 거예요. 자,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떠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 경성역 대합실에 가서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를 통해서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만 구보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구보의 시계름, 사고의 지속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뒤에 좀 껴주세요. 너무 더워서 잠이 오죠? 추워요? 지금 전학생들은 아이패드 지금 명단에서 빼겠어. 앉아요. 앉아있어요. 뭐예요? 앉아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개찰구 앞에라는 새로운 어떤 제목, 소제목이 또 등장을 했죠. 자, 두 명이 산에 서 있다. 낡은 파나마에 못이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직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실직자인 듯 보이는 거야. 원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금광중개상이 틀림없었다. 자,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 또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그래서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어떤 국토를 침탈하면서 철광석이라든가 금광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함경북도 일대 그쪽 일대의 어떤 금, 은광, 자, 그리고 철광석 그런 어떤 자원을 다 수탈해 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중개상들이 있는데 그 중개상들이 자, 이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런 어떤 약탈 행위들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일본 제국주의의 우리 조선의 어떤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수탈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황금관 시대라고 해서 황금에 미쳐있던 당시 30년대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나도 일확천금을 노려서 황금을 하나 캐서 부자가 돼야지라는 어떤 당시 금광 열풍이 지금 불었던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도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이 분명히 일면이다. 자, 그것은 적어도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는지 모른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자, 여기 쉼표가 계속 사용된다고 우리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쉼표, 쉼표, 쉰다는 것은 자, 문장의 진술 과정이나 아니면 발화 과정에서 실제로 템포를 잠시 멈추고 쉬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서술의 어떤 속동함이라든가 인물의 어떤 내면의식을 드러내고자 의도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서술의 어떤 속도감 있는 처리.
자, 인물의 내면 의식을 조금 더 여실히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자, 쉼표를 통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과 그다음 그래도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또 자기를 좀 뭐라고 될까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처럼 목적성 없이 방향성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황금을 캐기 위해서 저렇게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을 목적성 없는 자신과 비교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부분도 중요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는지 모른다. 자, 이런 부분 중요하죠. 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현실 능력이 결여된 자조적인 어떤 어조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1930년대의 문필가, 자, 양심은 지키지만 경제활동에 임하지 못했던 또는 임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지식인들보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지식인들보다 그들이 더 나았을 것이다. 나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목적의식이 없고 현실적 능력이 떨어졌다 라는 데 여러분이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신의 산자야 무수한 광무소, 자,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감 시대에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자, 이 부분은 비판적 요소죠. 배가 고파서 물론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황금을 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당시 엘리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문인들조차 그러한 어떤 열풍에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요소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중요하게 처리돼야 되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할 문인들조차 금광에 매달리는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구본의 일찍이 창작을 위해서 그의 버스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본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목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당시 그런 어떤 금광 열풍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본의 어떤 시선과 자, 그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를 그나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고,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자, 중학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했어요. 지금 좀 길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부터 하냐면 다음 시간에 문득 한 사내가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할게요. 수고했습니다.